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된 겁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좁혀지는 거라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각 7%포인트, 2%포인트 늘었습니다. 의견을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는 9%포인트로 지난주 22%포인트에 비해 줄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각각 34%, 48%였는데 이번 주 22%, 60%로 더 벌어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지난주 각각 41%, 39%에서 이번 주 36%, 45%로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갤럽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18일 첫 TV 토론회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기세를 몰아 사전 투표 전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중반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승리를 향한 대반전을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되며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통해 반드시 역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보수층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번 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수치는 이재명 후보 것보다 1%포인트 컸습니다. 다만 두 후보가 실제 단일화를 한다 해도 어느 한쪽의 지지자들이 다른 쪽으로 그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호처 반발 때문에 여러 차례 확보에 실패했던 바로 그 증거물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일부터 올해 1월까지의 통화 기록 등을 대부분 복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6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강경파 김성훈 차장 등이 장악한 지휘부는 번번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군사 기밀구역이란 명분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경호처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로 발부된 만큼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기록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경호처가 범행 이전, 즉 체포 저지가 이뤄진 1월 3일 이전에 서버 제출을 꺼렸다면서도 계엄이 체포 저지의 동기가 될 수 있기에 그 연관성을 근거로 앞선 기록도 함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삭제되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복구했고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휴대전화는 일반 모드와 비화 모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호처 서버에만 기록된 비화 통화는 수사기관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호처 비화폰으로 군 비화폰과 통화하면 그 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남기 때문에 경호처 기록이 내란 혐의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체포 저지의 한정에 받았다고 했지만 계엄 시기의 기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기록이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이에 대해 통일교는 전 통일교 본부장 윤모 씨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일 뿐 통일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가 통일교 내부에 퍼진 윤 씨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입장문은 모든 건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정반대 주장을 합니다. 이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윤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통일교 내부에서 윤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정론직필이란 제목으로 배포됐습니다. 입장문 약 수십 건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1월 맨 처음 나온 입장문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억울함을 해명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글은 시작됩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참어머님께 모든 중요 사항을 충실히 보고했다. 참 부모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결정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참 어머님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말합니다. 다른 입장문들에도 참 어머님 뜻을 충실히 따르며 실행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JTBC 보도로 건진법사 게이트가 알려진 지난 4월에 나온 입장문은 윤 씨에 대해 대선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략까지 한 총재의 뜻을 실현하는 중심 참모였다고 소개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윤 씨는 지난 대선 직후 통일교 행사에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1시간 독대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도 한 총재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윤 씨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 선물 전달이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거란 정황이 나온다면 한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올해도 최악의 더위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이 여름 날씨 전망을 내놨는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확률이 90%에 달합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최악의 무더위와 극한 호우가 기록된 지난해 여름, 서울엔 34일간의 열대야가 이어졌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여름도 견디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6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80%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7, 8월은 비슷하거나 더 더울 가능성이 90%로 올라갑니다. 가장 큰 원인은 뜨거워진 바다입니다.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대기 상층으로 떠오른 뜨거운 공기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 부근에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앉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우리나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그래도 최악의 불볕더위가 덮쳤던 작년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여름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두 겹으로 덮고 있었는데 올해는 티베트 고기압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여전히 평년보단 더울 것으로 전망돼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6월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많을 걸로 보여 극한호우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올여름 태풍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할 걸로 예상됩니다. 매년 2-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올여름엔 태풍이 대만 부근이나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석 달 전 저희 JTBC가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 교사들이 장애 아동을 학대한 장면을 전해드리며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건을 더 추적해보니 피해 아동이 무려 26명이나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교사 2명을 구속한 경찰은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말이 서툰 장애 아이의 목을 잡아 찍어 누르고 꼬집고 탁자에 부딪히도록 밀칩니다. 또 다른 아이에겐 숨을 못 쉬게 입을 막고 짓눌러 압박합니다. 부산 한 언어발달센터 교사가 장애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저지른 학대 장면입니다. 당초 센터 측은 직원 제보로 CCTV를 확인한 뒤 아동 4명이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거에서는 이제 제 눈에 그렇게 보여졌던 부분들은 없어서. 경찰은 석 달치 영상 기록을 압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자녀에게 평소 없던 이상 행동이 나타나거나 수업 후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다는 피해 아동 부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시간 관리도 안 했고 이 일이 언제부터 벌어졌는지 그래서 꼭 알고 싶어요. 경찰은 CCTV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피해 아동은 26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규모 학대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가해 교사들은 재취업을 이유로 센터에서 경력 증명서를 떼어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한테 했던 행동을 제가 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 2명을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